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인두세가 생각나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이거를 많이 걷었거든요. 인두세로. 네. 그러니까 두개골 하나당 사람 세금 걷는 거잖아. 근데 지구를 위해서 인두세를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존을 하면 생존 자체에서 환경 오염을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 오염을 이거를 감소시키는 비용을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요. 요거만 봤을 때는. 근데 한번 읽어봐요. 지구 시스템이니까 환경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도 우리의 환경 맞잖아요. 네. 광대하고 당연히 넓고 상호작용 당연히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로 환경이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들의 AL이 쓴 1949년에서 Ace and Country Alliance 출간 이후 친척을 이루었다. 그러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결론 지구 생명 유지 체계의 지식을 사용하는 사회의 의향보다 그러면 생명 유지 체계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보존의 지식이 있는데 사회의 의향 사용하는 발전 개발하는 의향보다 그죠? 네. 훨씬 빠르게 발전해 왔대. 어쨌든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용이 많았겠지. 네. 근데 사용해서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존하는 것도 개발을 하겠지. 네. 그렇지만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근시안적인 거다.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알아. 근시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경제적 가장 큰 문제는 요 환경은 큰 문제겠지. 네. 큰 문제고 큰 문제. 근데 환경 문제라고 치면 넓은 문제겠지. 네. 근데 요 안에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는 좀 일부겠지. 작은 문제. 근데 근시하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까울 근. 가까운 시각. 당장의 문제. 원시 이렇게 봐야 돼. 모르면. 네. 됐어요? 네. 자, 이걸 가깝게 보면 정치 때문에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못하고, 경제 때문에 못하고, 환경 문제 해결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장기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 몇 년이나 몇십 년을 고려해야 되지만, 네. 결국 못한다고. 근데, 몇십 년, 몇 년 해봐야 지구 환경은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문제지. 네. 그러니까, 장기 설계는 보통 몇 년이나 몇십 년을 고려하지만, 이게 장기라고 한 거야. 네. 근데 이게 근시안이라고. 지구에 비해서. 네. 우리는 문화와 우리 설계의 지질학적 감각, 문화도 하고, 우리가 뭔가 설계했을 때, 이 땅, 지구 전체의 감각을 불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어도 친환경적으로, 댐을 만들어도 친환경적으로. 근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그걸 하냐고. 그지? 네.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이것은 산처럼 생각하기. 뭐라고? 산은 저기서 묵묵하게 있지. 네. 그것처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인류세의 의미. 그러면 뭐라고? 살아남으면 사람은 세금을 내면서 환경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하려면 네. 인류세를 내서 후대 주민들도 살 수 있게. 그래서 21세기 초반 사람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예관해서 그 세금을 모아서 산처럼 묵묵하게 그치? 했다. 그게 인류의 개몽의 시기다. 인류세를 낸다면. 네. 근데 안 내겠지. 계몽이란 건 뜻이 뭔가요? 계몽주의 시대라는 이 지혜가 열리는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 감성의 시대, 종교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이걸 계몽주의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합리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지금은 당장의 근시안에서 인류세를 거둠으로 인해서 장기 대비를 하게 되지. 네. 장기 대비. 그러면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떠나서 사람의 세금, 요거를 위한 목적세를 만들겠지. 네. 목적세를 만들면 요렇게 목적세를 만들겠다. 요게 계몽의 시기. 여기가 네가 깨닫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한 단계 인류가 더 진화한 그런 생각들이다 라는 얘기가 이게 계몽의 시기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여기가 이렇게 했다는 게 계몽행식이다. 왜? 중세 종교에서 합리주의 시대로, 이성의 시대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이게 계몽주의 시대거든. 네. 봉건주의에서 신분제도를 탈피하고 평등시대로 가는 게 이게 계몽의 시대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네. 저거는 하고 이건 또 했네. 그 다음에 또 요거네. 제목만 보고도 이렇게 상상을 하죠, 항상. 네. 관료주의적 조직과 혁신적 조직. 이거는 이렇게 되지. 관리들은 위에서 아래예요. 시키는 것만 해. 네. 안정적이야. 집단적으로 해. 네, 집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복지부동해.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 근데 혁신적 조직은 상하가 아니라 수평조직이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키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테마를 찾아서 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지부동을 하게 되면 역할을 못 하겠잖아요. 자기 역할, 고유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의미를 가지니까. 네. 자, 그러면 관료주의는 세모로 치고 혁신적인 동그라미로 치면 되겠지. 자, 사업의 세계에서 큰 관료주의 조직, 사업의 세계에서 관료, 기업체를 일사불란하게, 때로는 더 작은 혁신 회사와 경쟁할 수 없다고. 왜? 얘네는 빨라. 파파팍. 얘네는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 결정 나올 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경쟁을 못 해. 그래서 특히라고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회장에서 사장에서 상무에서 부장에서 결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다시 뭐 하려면 결제 올려야 되고 끝까지. 속도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아.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혁신적인 회사죠? 네. 수평적이죠? 더 민주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평은 어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팀원들이 이렇게 모이면 대리든 과장이든 같이 자유롭게 의사를 토론해. 얘만 똑똑해? 얘 아이디어는 어떡할게요? 관료주의는 시키면 해. 수직적. 내 아이디어 있어도 소용없어. 그런 구조의 경향 때문이라고. 작은 회사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는 큰 관료주의 조직에서 전통적인 관료주의와 비교해보면 네트워크를 구조해서 전통적인 거는 구조보다 층이 훨씬 적어. 수평적인 거는 팡팡 올라가. 네. 2단계, 3단계만 하면 돼. 게다가 네트워크 구조에서 의사소통 경로를 보면 구성 단위가 수평적인 거는 요 테마팀하고 저쪽 테마팀하고 협의하면 돼, 바로. 네. 근데 이거는 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허락받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팀 협력하려면. 네. 됐어요? 네. 자, 전통적인 관료주의 정보는 오로지 위로만 모여서 안 알려주면 끝이야. 됐어요? 네. 많은 정보 보여주기를 권력이 분화되니까 수평이자. 네. 다소의 의사소통 경로가 수평적인. 관료주의가 더 만족하는 직원, 더 행복한. 수평적인 관료주의가 더 관료주의인데 수평적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료주의에서 수평 조직을 받아들인 거야. 더 행복한 고객, 더 큰 수익을 받는 거라고. 이러한 증거로 스웨덴과 일본도 관료주의 대표인데 네. 수평 조직을 차입했다고. 1970년대 BT는 관료주의의 혁신에 선도했어. 관료주의를 혁신하면서 고치면서 요 수평적인 혁신 조직을 여기다 삽입했다고. 네. 그 회사들의 중간 관리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층이 줄어들지. 네. 5개에서. 네. 그래서 쥐기들을 없애기 시작해야 되고, 그래, 혁신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네. 그 회사들은 주요 업무와 관련된 과업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사해보라고. 10여 명의 직원으로 된 팀을 만들어서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들은 서비스 결함을 감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품질 관리 서클을 구성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이 내일이 되니까 사기가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니까 수익성도 올라가지. 네. 이런 아이디어는 스웨덴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고 제조 부분과 서비스 부분도 점차 이런 게 확대되고 대기업도 계속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늙은 조직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줄인 다음에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지. 관료주의적 기업이 이제
이렇게 관료는 줄이고 단계는 줄이고 네. 여기 수평조직을 차입하는 거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하나, 둘, 3개로 남기고 이걸 키우는 거지. 여기다 묶음 그려놓고. 근데 단점도 있어. 이거 장점만 얘기하지. 팀을 다 날려버려. 팀을 다 날린다고요? 팀을 다 잘라버린다고. 아, 한 축소를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팀 책임이 돼버려. 아, 옛날에는 요 대빵이 책임이고 네. 그래서 책임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거든. 책임 안 지려고. 아, 근데 이거는 내 권한이 센 만큼 책임이 섰으니까 통째로 이거 날라갈 수도 있어. 다시는 뭐라고. 갑자기 승진할 수도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사장님이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뭐든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건 살면서도 그렇고. 또 없네, 여기는? 여기. 현대사회 갈등, 현대사회에서는 심리불안 제일 사람들이 심하고, 자기가 존재랑,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갈등이야 맞고, 군중 속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정신과 육체 중에서 육체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정신고통이 되게 심하고, 현대에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이제 전쟁도 부분 전쟁이 심하고, 일상적인 평화지만 일상적인 전쟁이 되는 그런 게 현대사회예요. 네. 그 다음에 강력한 전쟁이 아니라 서포트한 전쟁, 테러나 이런 거 일상으로. 이해되세요? 이런 차이가 완전한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요거 뭐, 자, 이거, 그리고 이거. 그치? 네. 왜 그런지 주의해 봐야죠. 그 결과, 우리는 일상생활을 침범하는 갈등을 경험한다. 뭐, 갈등이 항상 상존한다고.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어떤 건지. 전쟁과 평화의 문제, 어떤 건지. 90년 이후 신경과학은 급속히 발전.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주된 방법으로 두뇌, 정신작용.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연주의 시대였는데, 인간을 생각한 게 소크라테스야. 그 쭉 내려가다 프로이드, 융, 여기서는 인간의 주관적 심리, 심층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네. 여기는 객관적 심리, 객관적 인간. 네. 여기는 자연주의, 소크라테스. 네. 여기는 프로이드와 융. 됐어요? 네. 그래서 두뇌 같은 거, 정신작용 같은 거 굉장히 공부 많이 한다고. 의사결정에서 감정이나, 뭐 이렇게. 이 생리작용은 감정이 발생하면서 메커니즘 하면서, 생물도 발전을 많이 했다고, 옛날보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출현하였다. 그러면 폭력의 종류가 뭐냐? 평화인데 왜 폭력이 출현하냐? 자, 국가들이 비국가 단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사이버 전쟁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해커 집단도 있고 아니면 기업 집단도 있고 외국에서 그죠? 네. 국가가 아닌데도 자꾸 침범하죠. 네. 다국적 기업도 있고. 네. 비군사적 수단을 해서 국가 분쟁 발생하죠. 네.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정보 전쟁이 일어나고. 네. 치안 유지를 하면서 군사일지 이게 경찰일지 애매할 때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공적 생활에서 객관성의 가치 중에 뭐 객관적으로 이런 게 객관적이다라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합의를 위한 기반, 그것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 말은 되게 헷갈리다. 자, 치안 유지 활동과 군사적 계획 차이가 뭐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지 군대가 해야 되는지 테러 목토 해가지고 되게 애매한 경우 많이 생기죠. 네. 요새는. 그러니까 공공의 생활이 있죠. 이게 공공의 생활인지 개인적인 생활인지 이것도 되게 헷갈려지죠. 이해돼요? 네. 자, 여기에 막 객관적 가치 중 많은 부분은 객관적으로 공적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관적이잖아요. 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 간의 합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럼 뒤에 또 봐야죠.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합의가 뭔지, 합의를 위한 기반이 뭔지. 네. 자, 여기서 보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죠. 무엇이 정신에 속하고 무엇이 육체가 속하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걸 분리할 수 없이 둘 다 힘들 때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 쇄도한다는 말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늘어난다. 아. 그래서 쇄도라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이 쇄도한다, 몰린다 이런 뜻이에요. 몰림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디지털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적용되잖아. 네. 그러면 가상현실을 하면 이게 정신만 문제야? 육체 안 움직여? 네. 뭐 이런 것처럼
무엇이 평화 대화이며 무엇이 갈등인지 막 인터넷 보도 이게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 이것도 헷갈릴 경우가 많죠. 정신과 육체, 존재과 평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니까 명확하면 아니까 편한데 불분명하니까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네. 곧 개인과 정부는 사실보다는 감정에 그쵸?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헷갈려 죽겠잖아.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잖아. 네. 고조 상태, 경제 상태에서 계속 가잖아. 네. 자, 코로나는 개인적인 거요, 국가적인 거요. 뭐 개인적인 문제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정신 육체나 전쟁과 평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경계선 사이에서 이거인 것 같고 이거인 것 같은 사이에서 모호한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야, 현대인들이.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갈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 문제인지 정신 문제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사실은 둘 다 해결해야 되는데 둘 다도 아니고 적용 방식에 따라서 상황상황 달라지는 거지. 그게 뭐 불안이 유지되는지. 근데 여기는 요 말 자체는 공적 생활에서 객관성의 가치 중에 객관적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네.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객관적인 가치 중에 많은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합의를 위해 합의가 뭐야? 객관성을 만들기 위해 기반을 생각해야 되지. 네. 그래서 그것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반을 제공해줘야 되지. 공적 생활에서. 그럼 이 그것이 뭐냐를 해야 되지. 네. 근데 이 그것은 위에 있어야 돼. 지시어니까. 네. 아? 근데 여기서 보면 한편 새로운 형태 폭력.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합의를 위한 기반은 그것이 제공하는데 그것이 없어. 앞에도. 치안 유지 활동이나 군사. 치안과 군사 개입 사이에 모호해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치안 유지가 발생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지. 네. 모호해진다는 게 그것이 제공한다. 근데 그것이 없어. 자, 공적 생활을 하면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객관성이 없는 경우, 네.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객관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합의의 기반이 없어.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야 돼. 네. 근데 그것이 제공한다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면 이 그것이는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갈등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 신뢰 이런 거 해야 되거든. 네. 어? 신뢰를 잃었다. 신뢰가 제공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일상을 침방하잖아. 근데 그 네. 신뢰가 깨졌다는 거잖아. 네. 객관성이. 근데 그거는 신뢰라고 해줘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되거든. 됐어요? 네. 또 한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감정과 생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럼 이 정신을 끌어올려주는 그쵸? 자신을 이해하는 감정과 생리의 요걸 자체를 그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감정과 생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거 끌어올리는 자신을 이해하는. 근데 요것도 될 수가 없거든. 일부일 뿐이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신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명확하지가 않잖아. 문장이 불분명하다고. 이 뒤에는 다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압축할 때 실패를 한 것 같아, 이거. 그것이 뭐예요? 자, 선택지 볼까? 그럼 1, 2, 3, 4 안 나왔을려나? 선택지가 뭐 위에 있어. 이건 뭐? 조금 더 위에. 여기. 선택지가 없구나. 자, 여기서 이 글에서 정신, 육체, 전쟁편 사이에 사라지는 지속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객관성이 공적 생활에 합의를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치? 그것이 제공한다. 객관성 가치 중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공통점이 없는 사람의 합의를 기반을 그것이 제공한다. 기반을 객관성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요 말 자체에서 요거를 밑에 설명으로는 객관성이래. 그것이 네. 객관성이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합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데 객관성 가치 중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는다. 공적 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됐어요? 그러면 이 객관성이 신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객관성과 가까운 거. 그래서 문제 만들면 객관성, 답, 신뢰 이걸로 바꿔도 된다는 거.
신뢰를 준다는 거지. 그 기반이. 네. 그래서 공적 생활을 한다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는 객관성이라고. 네. 됐어요? 네. 하나만 더. 환경경제학의 주요 문제. 그런데 환경도 하려면 이것도 이제 그냥 대단이잖아요. 그냥 다 고치는. 네. 그러면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국가 단위로 해야 되고, 그죠? 네. 차라리 인류세를 걷다고 할 만큼. 네. 근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경제학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경제 성장을 해. 그러면 환경 오염이 많이 되겠지. 네. 그리고 분명 문제가 있어. 대학 개설에서 무시되지 않았지. 그래서 연구했다고 그랬잖아. 그치? 네. 그것들은 경제학계 일부 사람들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인간이 이익을 받는데 지구는 이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네. 그래서 그들은 다음에 이러한 관심사들을 자신의 학문 분야에 포함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환경 경제학 이렇게. 됐어요? 네. 환경 문제인데 경제학과 그래는 이렇게 환경 경제학을 했겠지. 환경 경제학의 발전했어. 또 천연자원 경제학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인간의 이익도 있지만 이걸 했을 때 지구가 깨졌을 때 그 돈도 계산을 하겠지. 나중에 다른 후손들의 인류 피해도. 네. 전통적인 경제학은 환경 영향을 관심 밖으로 뒀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따졌다고. 요것만. 인간 거만. 그죠? 이건 외적이라고. 근데 환경 경제학들은 이런 부정적 영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부셨지. 네. 손해봤지. 네. 이건 플러스인데, 요 부정적, 요 마이너스까지 경제학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한 둔 방식을 주제에 접근했지만, 그죠?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식으로 했냐, 예컨대, 소음공해 서식지 상실이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그죠? 네. 요거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놔둔 거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좀 잘 드러나지 않잖아. 네. 소음공해에서 뭐 어떻게 하나. 그렇게 잠재적 가격으로 사용했다고, 처음에는. 잠재적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야? 얼마일지도 모른다. 이만큼 손해일 것이다. 서식지 상실하면 앞으로 이만큼 손해일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당장은.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도,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도, 네. 그지? 그 방식이 여기서 고수되었지만, 얘 플러스 애들은, 네. 그 반응을 어떻든 경제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 네. 어떤 면에서 경제학들이 무시해본 부분 3도 측정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걸 측정해서, 이게, 자, 여기서 소업을 내면서 일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지만, 삶의 질은 50만원 손해라고. 왜? 이렇게 떠드는 데랑 조용한 데랑 부동산 가격을 측정해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격을 측정하든지 얼마 차이라고. 그러니까 얼마의 손해를 보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총 이익은 이 사람은 50만원만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환경친화적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범주 안에 오류라고. 이렇게 안 하면. 측정 안 하면.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삶의 일부 측정이 결코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거 뭐라고? 측정될 수 없고 측정이 힘들더라도 사회적 정신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면서 측정해야 된다고. 환경론자들은. 다 됐어요? 네. 네, 여기까지.